그레이딩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걸 채점을 하니까 그거 어느 정도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는데, 실제는 이유를 제시하는 거야. 어떤 팩트를 나열하고 그 이유를, 우리가 수학 시간에 하는 것처럼 그 이유를 그냥 이렇게 땡땡땡 치면 돼요. 이거 갖고 뭐라고 하는 선생님 없어요. 그냥 뭐라고 팩트 쓰고 그것에 대해서 말로 쓸 필요 없다고. 그냥 그 옆에다가 이거 하고 역삼각형 쓰고 이유 써주면 돼요. 이유 땅땅땅 써주고 가면 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감점 많이 안 당해. 그거 갖고 감점 시키면 신고해야 돼요. 신고. 자, 요 정도 단순화 작업은 하자고 그랬어요. 그쵸? 요 정도. 요것도 안 하고 어떻게 날로 먹으려고 붙이지 말자. 그쵸? 얘가 30도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리고 아까 여기 60도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60도가 되겠죠. 90도니까.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정도의 단순화된 그림을 그리긴 하죠. 그래서 밑에 식 외운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다 코사인 30도 곱하면 얘가 되고, 여기다 코사인 60도 곱하면 제가 되니까 그 등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계산한 거지, 뭐 여기 대단한 암기가 들어간 건 아니란 말이죠. 그쵸? 여기 손도 안 댔네. 그쵸? 손도 안 대고 그냥 단순한 작업만으로 문제가 풀렸잖아요. 자, 이 문제 또 풀어보세요. 똑같은 문제잖아요. 똑같은 문제인데 아마 문제가 이해가 잘 안 갈걸요? 그쵸? 아마 심지어는 학생들은 뭐라고 할까? 이 문제를 왜 이렇게 냈어? 이거 그냥 햇빛이 벽과 이런 거하고 60도, 방바닥과 이런 거하고 30도 이렇게 내면 되지. 저런 얘기는 왜? 저걸 수직이라는 얘기는 번거롭게? 셋 중에 2개만 가르쳐주면 되지. 그쵸? 뭐 저렇게 많이 가르쳐주고. 라리야. 종이가 남나? 종이가 남으면 놔주지. 왜 저딴 데 쓰나?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쵸? 햇빛이 벽과 이룬 각은 45도, 방바닥과 이룬 각은 30도, 벽과 방바닥은 수직이다. 이게 도대체 뭔 개소리야. 상상이 돼? 오, 상상이 돼. 축하할 일이야. 상상이 돼. 자, 이제 대부분은요, 이걸 보면 이제 신경질만 나요. 문제를 보면. 그래도 여러분 뭘 낼 수 있어야 돼? 답을 낼 수 있어야 돼. 답만. 그게 어디야? 답만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 한 것도 나는 좋다고 생각해. 그 정도 한 것도 나는 좋다고 생각한다. 여기 보세요. 지금 방금 전에 그 벽과 방바닥이에요. 벽과 방바닥. 벽과 방바닥 보이죠? 벽과 방바닥. 파란 게 벽이고 빨간 게 방바닥이에요. 벽, 방바닥. 벽, 방바닥. 보입니까? 빛이 들어오고 있는 거야. 빛이 들어오는데 이 빛이 이 벽과 이루는 각이 몇 도라고요? 45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방바닥과 이루는 각이 몇 도라고요? 30도예요. 이럴 수 있다 없다? 있다. 세상에는 이런 일도 있다. 실제로 이 벽과 45도의 각을 이루는 그러한 빛의 방향은 굉장히 많죠. 무수히 많아요. 이게 바닥이면요. 이게 바닥이면 이 바닥과 45도의 각을 이루는 빛은 굉장히 많죠. 그걸 다 모아놓으면 어쩜 원뿔의 겉면을 이룰 정도로 많아요. 그쵸? 그것들 중에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방바닥과 이루는 각이 30도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요걸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보통 뭐만 생각하냐면 빛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만 생각을 하죠. 이렇게 들어가는 것만 생각해서 그 두 개의 각을 합치면 몇 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90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빛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가면서 이 벽과 이루는 각은 몇 도가 되고 45도가 되고 이 방바닥과 이루는 각은 몇 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30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맞아요? 이해 돼요? 안 돼요? 이해 안 돼요?
이 벽과 이룬 각이 45도로 들어가는 그러한 방향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돼? 45도? 그 45도를 이루는 여러 개의 방향 중에 저 바닥과 이루는 각이 몇 도인 경우? 30도가 되는 경우도 뭐 할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게 벽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냐면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로 떨어지는데 여기서 내린 이 여기에서 그 들어간 이 벽과 만나는 그 교점에서 이 교선에 내린 수선의 발과 바닥과 만나서 생긴 그 점을 교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 뭐 하는 경우만 일치하는 경우만 생각을 하는데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돼요? 일치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돼버려요? 안 돼버려요? 이해 확 돼버려요? 웃기지 말아요? 선생님 내가 그런 걸 왜 이해해야 돼요? 적어도 그 다음 문제 있죠? 다음 장 넘기면 그 문제는 선생님 블랙라벨에서 베껴온 문제예요. 이렇게 시중 문제 주면요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문제를 풀고 학생들이 뭐예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 아무런 느낌이 없어. 얘명 질문도 안 해. 온 국민이 아무도 질문을 안 해. 이 문제는 제대로 된 문제예요, 잘못된 문제예요? 제대로 된 문제인가? 제대로 된 문제 가지고 내가 시비를 가나? 우리가 지금 원의 정상을 보고 있어요. 집중적으로. 아래 그리고 두 개의 투명한 유리판 알파 베타가 75도의 각을 이루며 놓여있다. 유리판 알파와 45도의 각을 이루도록 평행한 빛을 쏘았더니 유리판 베타의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만하게 구성했다. 유리판 알파의 동의 넓이는 문제 맞아요 안 맞아요? 잘못됐잖아요 그쵸? 그래 안 그래? 걔가 몇 도인지 어떻게 알아? 다른 평면하고 이루는 각이. 이 문제를 보고도 그래? 이 문제를 보고도 이 문제가 이상한 걸 못 느껴? 두 개의 투명한 유리판 알파 베타가 75도의 각을 이루며 놓여있다. 유리판 알파와 45도의 각을 이루도록 평행의 빛을 쏘였더니 유리판 베타의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모양 그림자가 생겼다. 유리판 알파의 도형의 넓이는 모르지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쵸? 맞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요. 몰라. 됐죠? 맞아요? 끝! 하지만 문제가 나오면 뭘로 놓고 풀어야 돼요? 30도라고 놓고 풀고 따지는 건 나중에 와서 따져야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 없다? 난 적어도 이 문제를 지금 풀든 못 풀든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이해돼요? 45도가 그 45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다양한 45도가 있어서 그 두 각의 합이 진짜 45도, 30도인데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90도일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됐죠? 다 이해했죠?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했죠? 정우도 이해했죠? 민호도 이해했죠? 좋습니다. 생각하면서 혹시 좀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나연이 됐니 안 됐니? 됐죠? 유진이 됐죠? 지현이 됐죠? 맞아요? 현지 됐죠? 눈빛은 그게 아니에요? 눈빛은? 시발 내가 왜 이래? 뭐 이런 표정 아니? 자, 갑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 문제를 만약에 단순화해서 푼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약간 역겨운 그쵸? 약간 기분이 나빠. 아까처럼 그렇게 아주 단순화 과정이 상큼하지가 않아요. 45도 30도 그쵸? 단순한 건 거의 불가능한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는 간말을 멋있게 어떻게 그었어요?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을 그었잖아. 이번엔 교선을 포함하지 않아요. 저 평면은 교선을 함부로 포함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포함하지 않겠죠. 그래가지고 그 그림자도 선분의 형태로 보이는 게 아니라 원의 형태로 보여요. 쟤도 원의 형태로, 타원의 형태로 보이고 물론 여기 나오니까 참 이렇게 실사가 실제로 이렇지는 않지만 모양이 굉장히 흉측한 그쵸? 모양이 굉장히 흉측한. 그래서 저 각이 몇 도고 45도고 이 각이 45도기 때문에 아까 나연이가 얘기한 것처럼 뭘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넓이는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넓이는 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이해하지 못한다. 선생님도 지금 그걸 그려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보여서 이해를 시켰지 이걸 그리지 않고 이해를 시킨 적이 없어요. 이해가 안 가요. 그냥 말로 설명해가지고는 칠판에다 내가 제주 거 그려봐야 매번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지오지브라로 그린 거예요. 속 터져서. 맞아. 저기서 아까 그날 문제에서 평행하게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평행하게 들어왔어. 뭐가요? 평행하다는 조건이 있어서 괜찮은 거 아니에요? 못 들었어. 평행하게 썼다 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어디에 평행하게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게 안 줘져서 안 돼요. 네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각에 대한 설명이 어떠한 형태로든 있어야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뭘 하게 되는 거야? 보장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왜 그림자가 저렇게 선생님 직선처럼 안 보여요? 왜 아까는 직선처럼 이쁘게 그리더니 이번에는 그 빛과 만나는 그 교선을 우리가 선분으로 처리하고 방바닥과 만나는 부분을 선분으로 처리했을 때 왜 그림자는 그 중간에 매개평면에 있는 그림자는 왜 타원으로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지 지금 설명을 다시 보여드려요. 지금 이 빛과 이 빛과 벽과의 그림자가 뭘로 보이면서 선분으로 보이면서 동시에 방바닥과의 그림자가 뭘로 보이게 되면 선분으로 보이게 되면 그림자는 뭘로 보인다? 타원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 개 중에 두 개를 뭘로 보고 싶어요? 이렇게 평면으로 보고 싶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가 된다? 타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림자와 방바닥과의 그 그림자를 뭘로 보고 싶으면 선분으로 보고 싶으면 나머지 하나는 반드시 뭐 해줘야 된다? 타원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단순화를 그렇게밖에 못한 거예요. 이해되죠? 세 개 모두 다 뭘로 볼 수가 없다고요? 세 개 모두 다 직선으로 선분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지랄 생쇼를 해도. 그리고 이 매개평면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교선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교선을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거랑 다르죠. 위에서 바라본 걸로 한 번만 방해해주세요. 위에서 바라본 걸로요? 저 방을 위에서 바라보는 이게 지금 내가 각도를 조정해 놓은 거라 고정해 놓은 거라 그게 그까지 그렇게 만만치가 않을 건 다음에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가 보통 방을 위로 이렇게 그냥 돌리라고요? 네. 요렇게? 위로. 위로? 그러니까 제가 천장 쪽에서 바라보는 네가 천장 쪽에서 바라보도록 네, 이렇게? 네. 바로 이거예요? 네. 그렇죠. 난 또 다른 주문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그 그림을 이렇게 보니까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놓고 보여주란 얘기죠. 개소리하지 말고 이렇게 보여주니까 한눈에 딱 들어오네요, 그렇죠? 그렇군. 생각 짧았어. 돌지 말고, 가만 있어. 빡 돈다. 됐죠? 나 간다 이제. 응? 넘어간다. 좋네요. 이렇게 보여주니까 지연이 봐요. 이대로. 다음에 이렇게 또 보여줘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틀림없이 꼭. 응? 자, 추워? 그건 에어컨을 틀었기 때문에 정상이야. 자, 이 문제 출제 의도는 아니까 출제 의도대로 풀어주는 주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다, 아니 얘기다, 그런 얘기다, 그렇죠? 맞아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5분밖에 안 남았어. 5분 동안 선생님 이제 무슨 짓을 하냐? 공간상에서 원을 그리는 게 어려워. 공간상에서 정사각형 그리는 거 원 그리는 것보다 훨씬 쉽지. 공간상에서 정사각형은 주로 눈에 뭘로 보이겠어? 평행사변형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공간상에서 원을 직접 그릴 게 아니라 뭘 그린 다음에 외접하는 정사각형을 먼저 그린 다음에 그 안에다가 뭘 그리면 되는 거야? 타원을 그리면 원이 뭐처럼 보이는 거야? 원처럼 보이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선생님 지금 공간상에다 뭘 그린 거예요? 정사각형 그린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정사각형을 그리고 뭘 한다? 그 안에다가 뭘 한다? 그 안에다가 원을 그릴 거야. 그래서 평행사변의 정상을 먼저 보는 거야. 평행사변의 정상을 먼저 본다. 평행사변의 정상은 뭐가 된다? 평행사변형이 되죠. 맞아요? 세계 최초로 평행사변형의 정사형은 평행사변형이 된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뭘 그린다고요? 원의 정사형을 그려요.
선생님 아까 타원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쵸? 원기둥을 평면으로 잘라서 그 평면과 밑면이 이루는 각이 그것이고 접점과 타원의 중심 연결하고 원의 중심을 연결해서 그 각이 뭐가 된다? 그 각이 바로 그 타원과 밑면이 이루는 각이 되고 그렇게 될 때 걔는 어디를 지나고 타원의 중심을 지나서 걔가 장축이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수업하면서 누구에게나 다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선생님도 그거 알아내는데 시간 허벌나게 많이 걸렸어요. 이 작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아낸 거지 그 전부터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어떤 참고서에도 안 써있는 얘기예요. 아까 그 얘기도 지금 하는 얘기도. 그래서 평행사변의 정사형은 뭐다? 평행사변형이다. 평행사변형. 물론 이제 얘가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이 평면에 수직이 될 수 있도록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재수없게 선분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전체적인 틀은 뭐라는 거야? 평행사변형이라는 거죠. 그쵸? 전체적인. 요거는 2011년도인가 수능 문제를 선생님 조금 변형시켜 놓은 거예요. 진짜 오리지널 문제는 어디 있냐면요. 진짜 오리지널 문제는 어디 있냐면 뒤쪽에 30번 슬라이드에 있어요. 진짜 오리지널 문제는 30번에 있는 거예요. 30번에 그 문제가 원래 오리지널 문제예요. 근데 그 오리지널 문제를 선생님 어떻게 바꾸는 거야? 이렇게 바꾸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렇게 공간상에 어떤 원이 돌아다녀 있어. 원의 정사형을 구하래. 그러면 뭘로 고쳐요? 이렇게 그 원을 포함하는 정사각형을 먼저 그려요. 정사각형으로 보여요? 정사각형으로 보이죠? 공간이니까. 그쵸? 그리고 걔의 정사형을 그려요. 그리고 그 안에다 뭐 그리면 되는 거야? 내접하는 타원 그리면 되는 거야. 내접하는 타원 그리면 걔가 바로 뭐 되는 거야? 원의 정사형이 되는 거죠. 되겠죠? 맞아? 이런 생각으로 원의 정사형 문제를 풀어요.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냐면 평면 도형의 정사형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입체 도형의 정사형을 공부하죠. 물론 쉬운 걸 먼저 학습하고 어려운 걸 학습한다라는 그러한 논리도 성립하지만 중요한 건 그걸 뭐 해야겠다는 거야? 입체 도형의 정사형을 구하는데 이용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선생님은 뒤에 나오는 입체 도형을 철저하게 뭘로 분할해요? 다각형과 원으로 분할합니다. 철저하게 다각형과 원으로 분할해서 다각형의 정사형과 원의 정사형의 합집합으로 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의 정사형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